혹시 목과 어깨가 늘 뻐근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손으로 주무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두드리고, 어깨가 아프면 어깨를 누르고, 머리가 지끈거리면 머리부터 마사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물러도 그때뿐이고, 다음 날이면 다시 똑같은 곳이 뻐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깨가 아파서 열심히 어깨를 풀었는데도 팔까지 저리고 목이 뻣뻣한데 어느 순간 머리까지 묵직하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바로 그곳이 반드시 통증의 시작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육과 근막의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긴장하고 예민해지면서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두고 근육이 뭉쳤다, 근육이 꼬였다고 표현합니다. 의학적으로 근육이 밧줄처럼 실제로 꼬이는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긴장된 근육에 단단하고 민감한 부위가 생기고 이곳을 눌렀을 때 주변뿐 아니라 떨어진 곳까지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근육의 뭉침이 왜 반복되는지, 아픈 곳과 통증의 시작점이 왜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굳어버린 근육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근육 이완 방법과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600개가 넘는 골격근이 있습니다. 걷고, 앉고, 물건을 들고, 고개를 돌리고, 심지어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수많은 근육이 서로 협력합니다. 건강한 근육은 필요할 때 수축하고 다시 이완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생활은 근육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휴대전화를 볼 때 자신도 모르게 고개가 앞으로 내려갑니다. 문제는 머리의 무게입니다. 머리를 바로 세우고 있을 때보다 고개를 앞으로 숙일수록 목 주변 근육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자세가 몇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몇 시간씩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 뒤쪽과 어깨 주변의 근육은 계속 긴장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머리가 앞으로 빠지고 어깨는 안쪽으로 말리며 팔은 키보드와 마우스 위에 고정됩니다. 움직이고 쉬어야 할 근육이 몇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는 사람, 오랫동안 서서 일하는 사람, 반복적으로 한쪽 팔을 사용하는 사람 역시 특정 근육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뻐근하다가 쉬면 괜찮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속적으로 과부하를 받은 근육과 주변 조직은 점점 민감해지고 움직임이 불편해지며 통증을 느끼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흔히 통증 유발점이라고 부르는 부위입니다. 근육을 만져보면 마치 작은 매듭처럼 유난히 단단하거나 누르면 아픈 곳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목, 어깨, 등, 허리처럼 오랫동안 자세를 유지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부위에서 흔히 경험합니다. 그런데 통증 유발점이 흥미로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눌렀을 때 그 자리만 아픈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부위까지 통증이 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목과 어깨 주변의 특정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뒤통수나 관자놀이 부근에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깨 주변의 문제로 팔 쪽에 불편감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엉덩이 주변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허벅지 쪽으로 통증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증 관리에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아픈 곳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머리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니며,
팔이 아프다고 반드시 팔에서 문제가 시작된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심각한 질환이 숨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통증을 근육 탓으로 돌려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의 위치와 원인이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은 왜 이렇게 쉽게 뭉치고 예민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일부 근육은 계속 긴장하고 반대로 사용되지 않는 근육은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관절은 오랫동안 구부러져 있고 엉덩이 근육은 충분히 사용되지 않습니다. 등과 목 근육은 앞으로 기울어지는 몸을 붙잡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매일 반복되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특정 근육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동작입니다. 청소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농사일을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반복해서 옮기는 사람에게도 특정 근육의 과부하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한쪽 손만 계속 사용하는 습관은 좌우 근육의 사용량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근육이 아프다고 하면 무조건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지나치게 부족하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고 작은 활동에도 쉽게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과 근력이 감소하면 같은 일상생활도 예전보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갑자기 지나친 운동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평소 거의 운동하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산을 몇 시간 하거나 무거운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무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 꾸준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자신의 몸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이를 악물고 있거나 어깨가 귀 가까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긴장하면 우리 몸 역시 긴장합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어 평소에는 견딜만 했던 불편감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단단하게 뭉쳐버린 근육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많은 분이 가장 먼저 강한 마사지를 떠올립니다. 아픈 곳을 세게 누를수록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육을 풀겠다고 이를 악물 정도로 강하게 누르거나 딱딱한 물건으로 반복해서 두드리는 것은 오히려 피부와 연부 조직을 자극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혈액응고에 영향을 주는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강한 압박으로 멍이나 출혈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마사지의 목적은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긴장을 줄이는 것입니다. 목과 어깨가 뻐근하다면 먼저 자세부터 바꿔보십시오. 턱을 지나치게 앞으로 내밀지 않고 가볍게 당긴 상태에서 허리를 세웁니다. 양쪽 어깨를 천천히 뒤로 돌려봅니다. 이 동작을 크게 몇 번 반복한 뒤 어깨의 힘을 완전히 빼줍니다. 그리고 목을 한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반대쪽 목과 어깨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을 확인합니다. 통증이 생길 정도로 억지로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약 10초에서 20초 정도 편안하게 유지하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가슴 앞쪽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은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손을 뒤쪽으로 보내거나 문틀을 이용해 가슴 앞쪽을 천천히 펴주면
앞으로 굽은 자세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와 엉덩이가 뻐근한 사람은 걷기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것은 오히려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의 상태에 맞게 가볍게 걷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번에 오래 스트레칭하는 것보다 자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10분 스트레칭을 했다고 해서 이후 8시간을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같은 자세를 유지했다면 잠시 일어나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물을 마시러 가도 좋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도 좋고 방 안을 잠시 걸어도 좋습니다. 어깨를 돌리고 가슴을 펴는 간단한 움직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굳어있는 시간을 끊어주는 것입니다. 방송이나 인터넷에서는 옷걸이, 수건, 마사지볼처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을 활용해 근육을 마사지하는 방법이 많이 소개됩니다. 이런 방법도 적절하게 사용하면 특정 부위의 긴장을 완화하고 몸을 움직이기 편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원칙이 필요합니다. 옷걸이처럼 단단한 도구를 사용할 때는 목 앞쪽이나 척추뼈, 관절처럼 중요한 구조물을 직접 강하게 누르면 안 됩니다.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심하게 붓고 열이 나는 부위도 피해야 합니다. 통증이 심한 부위를 도구로 억지로 눌러 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어깨 주변을 자극한다면 뼈를 직접 누르기보다는 주변의 두꺼운 근육 부위를 부드럽게 압박하는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했을 때 시원하면서 약간 뻐근한 정도라면 잠시 유지할 수 있지만 날카로운 통증이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 손이나 팔이 저리는 느낌이 나타난다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특히 목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목 주변에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강한 압박이나 과격한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강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사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육을 다시 사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사지로 잠시 편해졌더라도 원래의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다시 뭉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본 뒤 밤마다 10분 마사지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무리. 새는 수도꼭지를 그대로 둔 채 바닥만 계속 닦는 것과 비슷합니다. 생활 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가능하면 눈높이에 가까이 올려 사용합니다. 화면을 보기 위해 고개를 오랫동안 숙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역시 너무 낮지 않도록 조정하고 의자 깊숙이 앉아 허리를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도 자신의 어깨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어깨가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어깨를 아래로 떨어뜨려 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평소에도 어깨에 힘을 주고 생활합니다. 호흡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 어깨와 턱의 힘을 함께 빼줍니다. 몇 차례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단순히 근육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기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사용하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합니다. 걷기와 함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 같은 비교적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서 일어나기 운동을 해보십시오. 발을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고 의자 앞쪽에 앉습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처음에는 5회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없다면 조금씩 횟수를 늘립니다. 이런 운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벅지와 엉덩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큰 근육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근육 통증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뭉친 곳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균형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통증이 근육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이 아프면서 손이나 팔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진다면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목 디스크나 신경 문제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까지 심하게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거나 얼굴 한쪽이 처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근육을 마사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뇌졸중과 같은 응급질환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즉시 응급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슴이나 어깨가 아프면서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거나 메스꺼움이 동반되는 경우도 단순한 어깨 결림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장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도 어깨나 팔, 등 쪽으로 통증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다치지 않았는데 통증이 계속 심해지고 밤에 잠을 깨울 정도로 아프거나 발열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체중 감소가 동반되거나 휴식을 취해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통증이라면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조건 참는 것도 좋지 않고 반대로 모든 통증을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증이 언제 시작됐는지,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 움직이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저림이나 근력 저하 같은 다른 증상이 함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목과 어깨가 뭉치는 사람이라면 오늘부터 자신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식사할 때도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지는 않습니까? 컴퓨터 앞에 2~3시간씩 꼼짝하지 않고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소파에 기대어 목을 앞으로 내민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몸을 굳게 만드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특별한 행동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아주 작은 습관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습관 가운데 하나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자주 자세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십시오. 오랫동안 서 있었다면 잠시 앉거나 걸어 보십시오.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었다면 시선을 들어 먼 곳을 바라보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면 천천히 숨을 내쉬며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목과 어깨, 등, 허리, 고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 주십시오. 마사지 역시 이런 생활 습관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따뜻한 샤워나 온찜질로 근육을 편안하게 한 뒤 부드럽게 마사지하고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 급성 손상으로 붓거나 열감이 심한 곳에는 무작정 뜨거운 찜질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육을 세게 누르면 더 빨리 풀릴 것이라는 생각도 버리십시오. 우리 몸은 기계 부품이 아닙니다. 아픈 부위를 억지로 누르고 비틀어서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이 느껴진다면 몸이 왜 그런 신호를 보내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 최근 운동량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아닌지, 한쪽 팔만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심하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0분 마사지 했다고 수년 동안 만들어진 자세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몇 번씩 자세를 바꾸고 조금씩 걷고 근력을 유지하고 충분히 자는 습관이 쌓이면 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프니까 움직이지 않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합니다. 몸이 아프니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력이 떨어지고 근력이 떨어지니 작은 움직임에도 더 큰 부담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아파지는 악순환입니다. 물론 심한 통증이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자신에게 맞는 수준의 움직임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몰아서 오래 걷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10분씩 나누어 걸어도 됩니다. 식사 후 집 주변을 가볍게 걷는 것도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만 이용했다면 한두 층 정도는 계단을 이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단, 무릎이나 심혈관 질환 등으로 운동에 제한이 있다면 자신의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아프면 특별한 치료법부터 찾습니다. 어떤 마사지 도구가 좋은지, 어떤 찜질기가 좋은지,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하는지부터 검색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어떤 자세로 앉는지, 얼마나 자주 움직이는지, 얼마나 잘 자는지, 근육을 얼마나 사용하는지가 쌓여 몸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아픈 곳만 계속 주무르지 마십시오. 통증이 반복된다면 그 통증을 만들어내는 생활 습관과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십시오. 굳은 근육은 강하게 두드린다고 무조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움직이고 적절하게 스트레칭하고 필요한 근육을 다시 사용하고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사지 후 잠깐 좋아졌다가 계속 같은 통증이 반복된다면 마사지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왜 반복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통증은 때로 아픈 곳과 다른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을 단순한 근육 뭉침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저림이나 근력 저하가 계속되거나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같은 이상 증상이 동반된다면 마사지보다 정확한 진료가 먼저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다면 잠시 일어나십시오. 스마트폰을 볼 때는 고개를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면 천천히 숨을 내쉬며 힘을 빼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라도 온몸을 부드럽게 움직여 보십시오. 좋은 근육은 단순히 크고 강한 근육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힘을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는 근육이 건강한 근육입니다. 아프다고 무조건 참지도 마시고 아프다고 무조건 움직임을 멈추지도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에 맞게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반복되는 근육 통증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오늘도 거창한 방법보다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자주 일어나고, 자주 움직이고, 부드럽게 풀어주고, 조금씩 근력을 지켜나가는 것.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 쌓여 우리의 목과 어깨, 허리와 관절을 오랫동안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생활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지금 굳어있던 어깨의 힘부터 한번 천천히 빼보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근육을 되찾는 가장 쉽고 안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